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위버월드 설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분투 18.04를 사용하고요. 우분투 18.04에 대응하는 로스 버전인 로스 멜로딕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버월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GL을 사용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컴퓨터에 엔비디아 GPU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좀 운용에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실행 환경 조건은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커가 지금 쿠다 11.2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쿠다 11.2를 지원하는 GPU 드라이버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분투 20.04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는 20.04에 대응하는 노에틱 버전을 설치해야 됩니다. 컨텐츠는 이제 설치 과정, 그리고 이제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어떻게 리버월드에서 로봇을 제어할 것인가,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번 대회를 위한 준비 팁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 PC에 이제 로스 환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로스는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각자 버전에 맞는 로스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멜로딕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18.04에 대응하는 버전이고요. 노에틱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20.04에 대응하는 버전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지시하는 대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가 끝났다면 이제 유니버셜 로봇과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로스 위키에 관련된 유니버셜 로봇과 관련된 패키지 설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앱겟 서버에서는 지금은 이제 키넥틱 버전만 소개되어 있지만 멜로딕과 노에틱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스 빌드를 해야 됩니다. 네,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로스 환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미리 하시고요. 이제 로스 환경이 제대로 설치된 걸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스가 제대로 설치된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에도 나와 있지만 로스 디스트로 이런 식으로 환경 묘수를 에코 해보면 저는 이제 노에틱 버전이 깔려 있습니다. 네, 저는 우분투 20.04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에 캐킹 워크스페이스의 소스로 들어갑니다. 네, 저는 지금 캐킹 워크스페이스가 홈 디렉토리에 다음과 같이 이름이 정의되어 있고요. 네, 여기 소스로 들어갑니다. 소스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복사해 줍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멜로딕 디벨로먼트 버전을 받아라 라고 해놨는데 노에틱 버전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이 릴리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도 로스 노에틱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도 멜로딕 디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복사해서 붙이면 git 클론 다운을 받기 시작하고요. 다운이 완료됐으면 다음과 같이 유니버셜 로봇과 관련된 패키지가 다운받아졌습니다. 자, 이제 다시 캐킹 워크스페이스로 돌아가고요. 이걸 소스 빌드하기 전에 로스 디벨로먼트와 관련된 디펜던시를 이제 설치해 줘야 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네,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그냥 디스트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로스 디스트로 이제 각자 로스 버전에 맞춰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에틱이면 노에틱, 멜로딕이면 멜로딕 디펜던시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 이제 설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금방 끝났고요. 이제 설치가 완료됐다면 키킹 메이크를 실행합니다. 네, 소스 빌드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배시에서 소스 킴 워크스페이스 빌드가 끝났기 때문에 이 터미널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시 열시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새로운 쉽게 꺼버리고 새로운 터미널을 여시면 됩니다. 사전에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이제 소스 배시 열시를 하시게 된다면은 로스를 제대로 깔았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가 깔리면 이제 셋업 배시 관련된 경로를 여기 설정해 주고요. 이제 캡킨 워크스페이스의 셋업 배시 이 부분도 이제 배시 열시에 잘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족하셔야 방금 보여드렸던 소스 배시 열시가 실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패키지 설치도 완료되었고요. 다음은 이제 로스 네트워크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설정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로컬 PC란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컴퓨터의 PC를 지칭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로스 IP는 이제 로컬 PC의 이더넷 IP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걸 확인하는 부분 IF 컴피를 치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더넷 부분, 이 부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회에 참여를 하신다면은 이제 각자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이제 대회 경기장에 있는 컴퓨터에 IP로 접속을 해서 이제 로스 마스터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회 참여자의 이더넷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IP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 거를 예시를 들어드리면 다음과 같고요. 네, 저의 이더넷 번호는 192.168.016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완료되었다면 이제 로스코어가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위버 월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커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도커는 이제 가상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주는데 아주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순서대로 링크를 찾아 들어가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분투 버전에 따라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컬이겠죠. 20.04 사용하고 있고 18.04 사용하시는 분들은 18.04 버전과 맞춰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명령어랑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정상적으로 도커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도커를 쳐보시면 명령어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 명령어가 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재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도커 컴포즈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도커 컴포즈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 간의 통신을 도와주는 그러한 패키지인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우리는 지금 우분투 환경이기 때문에 리눅스를 클릭하시고 여기도 이제 지시하는 대로 명령어를 따라서 쳐주시고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 도커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도커는 도커 환경에서 GPU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패키지고요.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되셔야 위버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명령어를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엔비디아 도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이 명령어 끝에 결과가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GPU 드라이버의 어떤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까지 나타나는 걸 확인하셨다면 이제 위버월드를 사용하는 환경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위버월드를 이제 도커에 설치되어 있는 위버월드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제 현재 GitHub 레포지토리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이제 요 순서대로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 레포지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 GitHub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git 클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공간에 들어가셔서 git 클론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저의 작업 공간인 워크스페이스에 git 클론 하겠습니다. 네, git 클론이 끝났고요.
디크론이 끝났으면 이제 다음으로 다운로드 받은 레포지토리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 배시 파일인데요. 하나는 이제 도커 위버롤드와 관련된 도커 이미지를 받는 그런 명령어가 정리된 배시 파일이고요. 이 부분은 그 이미지를 이제 컨테이너 만들고 실행하는 배시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실행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명령어를 복사, 붙이기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 명령어를 복사, 붙이기 하시면 위버월드가 설치되어 있는 도커 이미지가 다운받아지고 이제 컨테이너까지 생성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받았기 때문에 빨리 끝났고요. 다운로드 받은 도커 이미지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커 이미지를 쳐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버전이 다운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도커 컨테이너도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그 명령어는 docker ps-all 이렇게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위버 멜로딕을 해서 이런 컨테이너가 제대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run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로컬에서는 이런 달러 표시가 됐다면 지금 이제 도커 환경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샵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커 환경까지 준비가 끝났고요. 만약에 이런 한번 생성된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다운받은 레포지터리에서 그냥 run 명령만 실행하시면 똑같이 도커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도커 내에서 로스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커 내부에 있는 로스 같은 경우에는 멜로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멜로딕을 사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도커에 사용하는 우분투는 현재 18.04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18.04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또 네트워크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커가 사용하는 IP를 확인해서 이제 ipconfig를 써보시고요. 지금 도커와 관련된 이더넷 주소는 172.17.0.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커를 미리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요 뒤에 숫자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맞춰서 다음과 같이 따라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 같은 경우에는 gedit이나 이런 GUI 환경의 에디터를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빔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빔, 물결 표시하고 배시열실 들어갑니다. 네, 저는 이미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예 도커 컨테이너에서 네트워크를 하겠는데 이 부분이 뭐 3이나 4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3이나 4로 각자 맞춰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이제 도커 내부의 IP를 기입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로스 마스터가 돌아가는 그 컴퓨터의 호스트 IP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72로 시작하는 IP 같은 경우에는 도커 간의 통신을 위한 IP 주소고요. 확인해 보시면 이제 로컬 PC에서 IF 컨피그를 쳐봤을 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기입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끝났다면 ESC를 누르시면 Shift 세미콜론 누르시고 쓸 때 Right Q Quit 끝난 건 쓰고 이걸 기입하시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 반드시 소스 배시RC를 기입하십니다. 끝난 뒤 반드시 소스 배시RC를 기입하시고요. 네. 만약에 이게 귀찮다 그러면 이제 이 컨테이너 한번 껐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끄는 방법은 exit, exit을 기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detach라는 명령으로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D를 누르시면 detach 모드가 되고요. 다시 실행하고 싶다면 아까 방금 run bash 파일을 실행하시면 다시 도커 컨테이너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로컬 PC의 로스 네트워크랑 도커 컨테이너에 있는 그 로스와 통신이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로스 마스터는 로컬 PC에 실행을 할 거고요. 이는 이제 대회 때 사용하는 컴퓨터가 로컬 PC에서 이제 로스 마스터를 실행하는 걸 가정하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PC에서 로스 코어를 기입하시고요. 정상적으로 확인했다면 우선 로컬 PC에서도 로스 마스터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스 토픽 리스트를 쳐봅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쳤다면 로스 마스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로스 토픽 리스트 쳐봤을 때 이렇게 메시지가 뜬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로컬 PC의 로스 코어가 꺼져 있다면 이 부분도 로스 토픽이 발행되지 않고요. 이 부분도 발행되지 않습니다. 네, 꼭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죠. 로스 코어 반드시 키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위워월드를 실행할 겁니다. 실행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도커 환경에서 아래 명령을 각각 실행한다. 각각 새로운 도커 터미널을 실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명령어가 4개죠. 그러면은 이런 도커 터미널을 4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방금 이 명령을 요 도커 환경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위봇을 먼저 명령을 내리시고요. 위봇.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위워월드가 실행이 됩니다. 위워월드가 실행되었고, 그럼 지금 보시는 시뮬레이션 환경은 이제 여러분이 대회 때 사용하실 그런 로봇 시뮬레이션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행할 명령어는 이제 이 명령이죠.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위워월드가 로스마스터에 어떤 정보를 보내게끔 하는 패키지가 실행되게 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도커 컨테이너에서 홈으로 가시고요. 홈으로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반드시 순서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UR 이 위봇 배시를 사용할 거고요. 실행 방법은 이렇게 방금 홈으로 가셔서 .ur 이렇게 실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귀찮다. 그럼 바로 그냥 이런 명령을 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뭔가 제대로 실행됐다면 에러 없이 실행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 들어가셔서 화면을 새로 여시고요. 다음은 여기 센서 이네이블 배시를 실행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도커 환경에 또 들어가서 실행하고 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 tmux라는 게 있습니다. tmux를 사용하시면 이런 창이 뜨고요. 이 부분은 컨트롤 B를 누르신 다음에 Shift 퍼센테이지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B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고요.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tmux의 정확한 제대로 된 사용 방법은 구글을 찾으면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하나 실행하시고 이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위버월드의 어떤 센서 RGB 카메라와 뎁스 카메라가 위버월드의 그 두 센서가 로스 마스터로 이제 토픽을 발행하게끔 요청하는 서비스 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실행이 안 돼 있죠. 이 명령어까지 실행이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월드에서 RGB 이미지랑 뎁스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지되어 있는 영상일까 아니면 실시간일까를 확인하기 위해선 그냥 간단하게 물체 한번 들었다 놨다 보면 이렇게 이제 물체들이 영상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제대로 완료되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로스 마스터에서 요 월드의 이미지 토픽이 제대로 중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로컬에서 터미널을 새로 여시고요. 이제 RQT를 통해서 토픽이 제대로 발현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네, 이 창을 띄우는 방법은 RQT 치시고 네, 플러그인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미지 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월드의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회에서는 이렇게 배치되는 물체가 랜덤으로 배정될 거고요. 그걸 제어하는 코드가 이 명령 코드입니다. Python object random place.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다면 매번 물체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방금 실행했던 이 파이썬 코드를 정지하고, 아이고 다 꺼졌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dmux test 파이썬 오브젝트. 네, 지금 실행이 잘못됐네요. 네, 바로 그냥 우선 이 부분은 랜덤을 보여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명령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첫 번째 실행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간단한 실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다 끄시고요. 반드시 다 끄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끄시면 리버월드가 이제 로스로부터 꺼지게 되고요. 여기도 아까 리버월드였죠. 이 부분도 끄시고, 여기도 아까 방금 URE 위버 배시 실행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끄셔야 됩니다. 킬링 온 익사이트 뭐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나가신 후에 다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제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네. 뭔가 이상하네요. 네,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끄고 로스 코드 끄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스 코어 스페이스에 터미널 들어가서 한번 다시 run 리버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실행이 되지 않죠. 이게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요 밑에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셔서요. 요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이시면 이제 월드가 다시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큐티로 가시면 이렇게 제대로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제 두 방법 중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실행돼야 위버월드가 실행된다고 해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위버월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내부적으로 이제 while 루프를 돌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객체, 이 월드 객체랑 이 카메라 객체 그리고 다른 객체들이
while 루프로 계속 돌아야 여기 이제 월드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하나라도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제 월드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둘 중에 두 방법 중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명령어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 오브젝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명령어를 방금 마지막 시간에 때 이 명령어를 끄고 다시 재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물체 위치가 초기화되어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랜덤이다 보니 탁상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다시 껐다가 새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대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번 새로운 위치에 물체들이 있는 물체를 배정받을 거고요. 이렇게 뭐 탁상 위에서 벗어나는 물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다시 초기화를 해드릴 겁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물체를 잡을 수 있으셔야겠죠. 매번 이렇게 새로 시작할 때마다 이제 물체의 뭐 회전과 위치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방금 아까 에비앙이 뒤로 있었는데 앞으로 내야겠죠.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 위워월드를 우리가 제어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로컬 PC 제목이 로컬 PC에서 위워월드를 제어하기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대회를 참여했을 때 여러분의 컴퓨터가 대회 쪽 컴퓨터의 로스 마스터에 붙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서로 떨어진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컴퓨터 사이에서 여러분의 컴퓨터의 어떤 로스 메시지 명령을 통해서 이 월드가 제어되는 상황을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랬다면 이 부분 방금 이제 이미지 받는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로스 마스터가 서로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아까와 같이 RQT에서 이렇게 확인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발행이 되게 됩니다. 이 뎁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최대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레인지를 줄 것인가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이 4m면은 이제 최대 거리 4가 픽셀 인텐시티가 255다. 아니면 얘는 10m일 때 최대 픽셀이 255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월드에서 로보 월드 그 좌표 변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를 적어놨고요. 이걸 이제 각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 영상을 보고 이 물체의 위치 그리고 이 어떤 물체일까를 파악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영상상에 이 물체가 만약 에비앙이 플라스틱이다라고 판별하셨다면 이제 UR 로봇을 제어하셔서 얘를 짚고 요 플라스틱 백, 요 캐리어에 담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와인병이 만약 감지되었다, 그럼 얘는 이제 유리죠. 유리니까 이제 글래스 부분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머니플레이터, UR 로봇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를 이제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의 로컬 환경에서 이제 제어를 할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무빗을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무빗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적지를 정해줬을 때 이 각 관절 축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갈 것인가를 도와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죠. 네, 우선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도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도커 컨테이너 위워월드에서 좌측 상단에 타임 스탬프가 동작한지 확인 후에 실행하라 돼 있죠. 이 타임이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흐르지 않으면 이 명령어도 이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순서대로 실행해 보시고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월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꺾었는데 이 물리 엔진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목적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계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객체 인식을 하시고 이 물체 주변에 띄운 다음에 머니플레이터가
잘 피해갈 수 있게끔 이제 만드셔야겠죠.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수행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이 것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유저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구글에 가셔서 무빗을 쳐보시면 여기에 이제 많은 튜토리얼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제 또 따라 해보시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제어라고 얘기했는데요. 무빗을 여러분이 활용하지 않고 이제 각 여러분들만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로봇의 각 조인트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잠시 놔두고요. 앞서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그리스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퍼와 UR 로봇은 이제 위버 월드 환경에서 동일한 모터랑 동일한 모터를 사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명령하는 어떤 제어 메시지의 메시지 타입도 이제 동일합니다. 컨트롤 메시지, 팔로우 조인트 콜 뭐 이런 식으로 액션 라이브러리를 발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코드는 저희가 짜지 않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인스턴스하게 토픽 메시지 날려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요 토픽이 이제 그리스퍼가 쥐는 그런 토픽을 날리는 거고요. 요 부분이 이제 다시 여는 그런 토픽을 발행하는 명령을 정의하는 겁니다. 네, 손가락의 조인트는 이렇게 3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각 조인트별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속도 뭐 이런 걸 또 값을 매길 수 있고요. 이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네, 이렇게 가까이 가시고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붙이시면 네, 로봇이 저렇게 쥐죠. 그리고 다시 끈 다음에 이번엔 손을 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열어서 하면 이제 다시 열립니다.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메시지 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걸 언제 실행할까는 이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어떤 그리퍼에 대한 조인트 정보는 이 링크를 타고 가시면 유어월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가지만 사용할 겁니다. 뭔가 디테일한 조작을 원하신다 그러시면 네, 그땐 또 문의를 주시고요. 네, 보통은 저 3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무빗을 사용하지 않고 UR 로봇의 조인트를 움직이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굳이 보여드리지 않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 타입을 사용할 거고 그 동일한 메시지 타입으로 꼴을 매길 거고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버스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고요. 팁을 드리자면 방금 여기 그리퍼를 조작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 그리퍼에서 사용하는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매겼다면 여기서 이제 조인트 부분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포지션 센서, 이 부분 센서네요. 조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 GitHub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UR 로봇에서 이제 이런 무빗을 제어할 때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이제 여기 6개의 조인트를 이 부분에 기입하셔서 이제 원하는 포지션을 맞춰서 세팅하시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또 기타 컨트롤러 내시는 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리퍼에 이제 손에 디스턴스 센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 월드가 제대로 실행이 된다면 이제 계속 토픽을 방해할 텐데요. 그 토픽의 이름은 요겁니다. 자, 이걸 한번 에코로 한번 호출해 볼게요. 로스 토픽 에코. 그래서 보시면 네, 다음과 같이 이 디스턴스 센서의 최대 레인지가 1000이고 미니멈 0이고 지금 계속 이제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레인지가 뭐 만약에 물체가 뭐 500 이내로 왔을 때 쥐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매기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전 갔을 땐 펴라 뭐 이런 식으로 매길 수도 있고요. 네, 디스턴스 센서는 이런 식으로 서브스크라이브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센서의 메시지 타입은 다음과 요거고요. 요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위복과 관련된 내용들은 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대회 준비를 위한 팁이고요. 팁을 소개해드리자면 대회 참여하실 때 앞서 처음 설명한 것처럼 이제 두 대의 컴퓨터로 시작할 겁니다. 하나는 물리적 두 대의 컴퓨터, 그리고 이제 한 대는 로스 마스터와 위월드가 실행되는 경연상에 준비된 컴퓨터. 즉 이제 여러분들이 대회장에 가셨을 때 이제 요 로스 마스터랑 위월드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가진 그런 컴퓨터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컴퓨터는 이런 서버 역할을 하겠고요. 여러분들 컴퓨터는 이제 로스 호스트가 되어서 이제 마스터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토픽이 제대로 연결되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위월드로부터 받은 이런 센싱 데이터, 디스턴스 센서와 이런 이미지 센서를 바탕으로 물체 인식과 그리고 분류, 그리고 이제 머니플레이터 조작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경기마다 물체 위치는 랜덤으로 생성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코드를 통해서 물체 위치는 매번 새롭게 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코드 작성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링크는 여기에 이제 제가 달아놨고요. 로봇의 URDF 파일은 요 레포지토리 링크도 있지만 여기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사용할 관절 목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위보월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잠시 끄고, 지금 컨트롤러가 익스턴이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위보월드의 컨트롤러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컨트롤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예시 머니플레이터를 제어하는 그 예시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고요. UR이 그래시퍼 튜토리얼 이거라고 실행 누르게 되면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로봇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코드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이건 위보월드의 컨트롤러 패키지고요. 요거에서 로봇 객체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get basic timestamp 하면 이제 이 시간대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핸드 조인트, 아까 정했던 3개 그 조인트를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뭐 디바이스 객체를 받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UR 로봇의 팔꿈치들 그런 조인트들을 정의하고 그 디바이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조인트마다의 속도를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디스턴스 센서, 센싱 받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로스에는 이제 로스 스핀이 있듯이 위버월드도 이런 식으로 와일 루프를 통해서 매 타임 스탬프마다 계속 루프가 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러한 코드들은 이제 도커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까 제어를 하신다면 로스 토픽 메시지 액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냥 여담으로 알려드린 거고요. 네, 이것으로 간략한 위버월드 튜토리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이슈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